안녕하세요. 이렇다 138회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렇다에 합류하게 된 BI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렇다의 열혈 애청자였는데 이렇게 사회자를 맡게 되니까 너무 영광이고 떨립니다. 닉네임이 BI. 네. BI는 무슨 뜻인가요? BI는 애청자분들이 모두 아시겠지만은 베이직 인컴의 약자인데요. 네네. 기본소득이 저희에게 촉발하는 상상력 같은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네네. 네, 그렇게 지어보았습니다. 네, 아유 그렇군요. 네, 환영합니다. 좀 이따가 이제 소개를 하겠지만 옆에 계신 분이 아이유인데 네. 이분은 BI니까 네. 랩이 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아이유, BI, 아이유 이렇게 하고 아이 이렇게 연결되네요. 좀 아까 조금 이 기본소득에 조금 관심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아니고 제가 BI님을 좀 소개를 드리면요. 한국에는 이 기본소득으로 이름으로 시작하는 단체가 몇 개가 있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기본소득 청소년 네트워크 이런 게 좀 있죠. 네. 온국민 기본소득 운동본부 같은 단체도 있었죠. 그리고 찬희쌤이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같은 조직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외에도 이제 작년에 생긴 멋진 조직이 하나 또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기본소득 신진연구자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말 그대로 기본소득을 연구하는 석사, 박사 과정에 신진 연구자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모임인데요. BI님이 바로 이 신진 연구자 네트워크의 창립 멤버가 되시니까 이게 약간 관심 있는 분이 아니고 네. 엄청나게 기본소득에 관심 많은 분입니다. 예. 창립 멤버라고 하기에는 너무 네. 제가 역할이 미미하고요. 너무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해주셨어요. 전 대표님, 지금 대표님도 계시지만 저는 지금 석사 과정에 있다가 잠시 외유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전 대표님은 옥천에 계시죠. 그리고 네. 지금 대표님이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계시고 이제 네.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하게 계실 텐데 석박사 과정 연구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사실 리더는 여기 계신 아이유님이십니다. 네, 네. 아닙니다. 저는 회원 중 한 명이에요. 아이유 리더. 네. 자, 저도 가끔 이제 꼽사를 끼는데 신진연구자 네트워크에 이제 BI님께서 합류하셔서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 자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네. 자주는 아니지만 제가 최근에 새로 일을 또 무모하게 벌인 게 있어서 자주는 못 오지만 기본소득 운동과 이제 이론에 관심이 많은 만큼 이 기본소득 BI에 관련된 방송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이유님의 방송에서 주로 뵙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고요. 두 분이 원래 가까우시니까. 자, 이제 BI님을 소개했으니까 저는 사회자의 바톤을 완전히 BI님에게 넘기고 저는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이렇다 138회 오늘은 아이유님과 찬희쌤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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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입니다. 찬희쌤입니다. 네. 네, 아이유님이 그동안 이렇다에서 기본소득을 다른 대안들과 비교하는 기획들을 연속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잘 듣고 있었어요. 그동안 여러 개 하셨죠? 네. 기본소득과 참여소득을 비교한 이렇다 119회와 125회 그리고 기본소득과 EITC를 비롯한 임금보조금을 비교한 이렇다 129회 그리고 기본소득과 기본재산을 비교한 이렇다 134회 등을 진행했죠. 네, 모두 흥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기본소득과 무엇을 비교해 보실 생각이신지요? 네, 이번 회에서는 기본소득과 보편적 기본 서비스, 영어로는 Universal Basic Services, 약자로는 UBS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통 기본소득을 처음 아시거나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이제 교육, 의료, 돌봄 뭐 이런 중요한 기존 서비스들이 없어질 거라고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본 소득은 현금성 급여이고 또 모두에게 주어지는 거라서 이건희도 받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사회 서비스는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한 적시적소에 제공되는 거 아니냐. 현물성 급여이고 또 공공재이기도 하고 이런 성격이 매우 다른데 오히려 제가 처음에 기본소득을 이제 접하게 됐을 때도 좀 더 약자나 장애인이나 노인에게 제공되는 사회 서비스가 확충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죠. 네,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뭐 사회 서비스가 없어진다는 생각은 사실 잘못된 건데 가끔 뭐 신자유주의자들 중에서 네. 복지도 너무 복잡하니까 기본소득으로 그냥 싹 밀어버리자 이러면서 이제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사회 서비스를 없애려고 유도하는 사람들이 가끔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기본소득을 주창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찰스 머레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우파형 기본소득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다 138회에서는 총 2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부에서는 기본소득과 사회 서비스의 관계를 고찰할 텐데요.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기본소득과 사회 서비스가 대체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기본소득 비판 내용을 소개하고요. 이에 대한 반비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과 사회 서비스를 대체 관계로 설정해서는 곤란하며 양자는 상호 보완 관계로 설정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호 병행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2부에서는 보편적 기본소득과 보편적 기본 서비스를 상호 비교할 텐데요. 먼저 보편적 기본 서비스의 개념을 소개하고 보편적 기본 서비스를 보편적 기본소득과 간단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2017년에 보편적 기본 서비스를 이제 구체적인 모델과 함께 영국에서 제안된 게 있는데요.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편적 기본 서비스 제안에 대해서 종합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본소득과 사회 서비스의 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보편적 기본소득과 보편적 기본 서비스를 비교하는 순서로 나아가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그럼 먼저 기본소득과 사회 서비스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는데요. 사회 서비스라고 할 때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떠오르는데 정의를 개념 정의를 분명히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쓰는 사람에 따라 또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니까 앞으로 논의가 너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정의를 좀 분명히 하는 게 좋겠죠. 네. 네. 그래서 여기서는 그 군산대 서정희 교수님께서 2017년에 비판사회 정책이라는 저널에 게재하신 논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논문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는 직접적인 대인 서비스인 돌봄 서비스에 국한시켜서 협의로 범주화되기도 합니다. 보통 유럽 대륙 국가들에서 이렇게 정의를 그렇군요. 내리고 있고요. 하지만 보건의료 서비스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교육 서비스, 돌봄 서비스 등을 모두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정의되기도 합니다. 보통 영연방 국가나 스칸디나비아 국가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후자와 같이 좀 광의의 의미로 사회 서비스를 정의하고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이제 공공사회 서비스를 비롯한 기존 사회보장제도 가 크게 구축된다.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우려가 좀 제기되고 있죠. 네, 특히 뭐 토론회 가면 이제 연세대의 양모 교수님이 그럴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말씀을 좀 많이 하시죠. 예. 네, 그리고 그 비판에도 세 가지 크게 경향이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처음으로 예산이 아무래도 제약이 되니까 복지제도 간 상쇄관계, 트레이드오프 관계로 인해서 사회 서비스의 확대. 와 기본소득이 도입은 동시에 양립할 수 없다. 그리고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사회 서비스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서 사회 서비스 확대가 이제 지체되거나 구축될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돈이 뻔히 있는데 네. 이 돈을 여기 쓰면 여기 못 쓰지 않냐. 네. 그런 식의 주장이 되겠죠. 예. 네. 맞습니다. 음. 둘째, 그리고 현금을 이체하는 중심 국가로의 경로가 이제 의존성이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죠. 그러니까 무슨 북유럽 같은 때는 주로 이제 현물 급여나 사회 서비스가 잘 돼 있는데 네. 남유럽은 사실 그렇게 잘 안 돼 있고 돈만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북유럽으로 가야 되는데 남유럽으로 삐딱선 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비판이 되겠죠. 예. 네. 네, 셋째, 그리고 기본소득의 도입이 사회 서비스의 시장화를 가속화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네, 기본소득이 이제 도입되면 이제 사회 서비스가 축소되고 사회 서비스가 이제 공공 영역에서 제공이 안 되니까 사회 서비스를 이제 시장에서 민간에서 사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 돼서 사회 서비스가 막 시장화되고 신자유주의화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세 가지 주장에 대해서 아이유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당연히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상당히 구축되는 형태로 도입되는 기본소득 모델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기존의 사회보장제도가 필연적으로 구축되리라고 미리 상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정희 교수님께서도 기본소득을 향한 위에 세 가지 비판이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원리적
타당성, 그리고 영역별 상호 보완성, 역사적 경험 이렇게 세 측면으로 나누어서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비판하고 계십니다. 네, 좀 말들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원리적 타당성 측면이라 하면 무엇일까요? 네, 원리적 타당성 측면에서의 고찰은 우선 이론적으로 그리고 원칙적으로 사회 서비스 급여의 원리적 속성이 기본소득 급여와 대체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인데요. 이것이 경제학적으로 국한해서 보자면 시장에서 재화나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한 조건들 중에서 하나나 또는 여럿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화나 서비스를 국가가 주도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첫 번째가 공공재인 경우이죠. 그래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이 두 속성을 모두 가지는 경우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재화의 거래에서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그러니까 긍정적 외부성이나 뭐 부정적 외부성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재화에 대해서 수요자 또는 공급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것이 양 당사자가 있을 때 정보의 비대칭성, 한쪽이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한쪽은 정보를 잘 갖고 있지 않을 경우가 되겠고요. 보통 또 예전에 유프로님 방송하실 때도 나왔었지만 역선택 문제나 도덕적 해이 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역선택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어떤 한 계약의 당사자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될 경우에 자기한테 불리한 선택을 하는 거죠. 네, 다른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계약을 체결하고 싶은 특성을 가지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당사자와 마주치게 될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 그것이 보통 이제 중고차 시장이나 이럴 때 얘기가 많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도덕적 해이라고 하면은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한 쪽의 당사자가 이제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킬 유인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게 됐을 때 뭐 안전벨트를 맨다든지 안전에 이제 좀 부주의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행동이 변하게 됐을 때 보통 도덕적 해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위험의 발생이 상호 의존적인 경우인데요. 이것도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대량 실업을 생각해 보면은 대량 실업 경기가 안 좋아서 대량 실업이 발생하게 됐을 때에는 A라고 하는 사람이 실업에 있을 확률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실업에 있을 확률이 이게 상호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량 실업일 경우에는 둘 다 실업이 높아지죠. 반대로 경기가 좋을 때는 두 사람의 실업 확률이 같이 낮아지게 되는 그래서 상관관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민간 시장에서 보험으로 실업을 커버하기가 어렵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교육, 의료, 주거 영역에서 공공사회 서비스가 있죠. 그리고 은퇴나 실업이나 산재 등에 대해서 사회보험제도를 마련한 것은 보통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잘 모르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국가가 공급하는 공공사회 서비스가 존재하는 이유가 시장에서 이와 같은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시장 실패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 실패가 있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공급되는 것보다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인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기본소득은 원리적 속성 자체가 사회 서비스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완전 기본소득은 기본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현금 급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현금 급여는 시장 실패가 전제되어서 시장에서 올바르게 실현될 수 없는 공공재의 구입 비용은 사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소득이 뭐 구상되고 도입된다 하더라도 사회 서비스는 원리적 타당성 측면에서 볼 때 여전히 서비스 방식으로 제공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리적 속성만 따지고 봤을 때에는 사회 서비스 급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따로 있고 기본소득 급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따로 있기 때문에 서로 대체관계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념적으로 따져보니까 훨씬 잘 와닿는 것 같아요. 또 기본소득 도입을 전 지구 차원에서
이제 논의하고 이걸 진행하고자 만들어진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네. 베이직 인컴 얼스 네트워크의 약자인 BN도 기본소득의 도입과 확대가 필수 사회 서비스의 지체나 축소, 이제 구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하고 있고요. 네. 네. 기본소득과 기본적 현물 서비스 등의 동반 가치관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기본소득 네. 지구 네트워크가 우리가 뭐 다 참여했지만 2016년에 서울에서 대회를 열었죠. 네. 그래서 사실 아시아에서 최초의 대회였는데 그때 이제 사실 기본소득하고 이 사회 서비스의 관계가 동반 확대로 가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결의를 해서 전 세계 기본소득 운동의 방향성을 제시한 바가 있죠. 네. 그 문서를 제가 갖고 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동의안이 우리는 물질적 빈곤에서 벗어나고 모든 개인의 사회적 문화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사회 서비스와 결합해서 제공되는 정책 전략의 한 부분으로 규모와 주기에서 안정적이고 충분히 높은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지한다. 우리는 사회 서비스나 수당을 대체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계층, 취약계층 또는 중저소득층의 처지를 악화시킬 경우 그러한 대체를 반대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네.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원리적 속성의 측면에서 사회 서비스와 기본소득이 완전히 다르고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도 그 점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원리적 타당성 측면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두 번째로 영역별 이름이 어렵네요. 영역별 상호 보완성의 측면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기본소득이 사회 서비스를 시장화할 것이라는 주장은 현금급여의 확대가 시장에서의 구매력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국가보다는 시장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현금급여의 확대가 시장의 역할 강화라는 인과성을 확보하는 것은 그렇게 단선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돌봄 서비스를 대표적으로 살펴보자면 기본소득의 도입이 돌봄 서비스의 시장화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먼저 돌봄 서비스 가격이 매우 낮아야 되고 동시에 대규모의 저임금 산업 예비군이 존재할 경우, 그러니까 실업이 이제 저임금 노동의 시장에서 이제 많이 공급을 해줘야겠죠. 예, 산업 예비군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돌봄 서비스 영역에서 비영리 기구들의 세력 정도가 낮을 경우, 그러니까 굉장히 영리화가 많이 진행된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국가가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비스를 규제하면서 시장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독려하는 이러한 다양한 조건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수반되어야 기본소득 도입이 돌봄 서비스 시장화로 귀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몇 가지 조건들을 보니 저희가 목도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실업률이 상승해서 산업 예비군 규모가 상당하고요. 네. 또 지속적으로 저임금 사회 서비스 노동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점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사회 서비스 노동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 없이 기본소득이 지급되었을 때 이제 사회 서비스의 시장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네. 근데 이제 돌봄 서비스 영역의 시장화 문제가 이제 기본소득 도입과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소득이 도입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돌봄 서비스 영역의 시장화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네. 사회 서비스의 시장화는 이제 기본소득 제도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 서비스 노동 시장 문제를 따로 시정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임금 구조의 개선, 돌봄 서비스 영역에서의 비영리 기구들의 비중과 세력을 강화시키는 것, 그리고 국가의 돌봄 서비스 직접 제공 확대 이런 것들이 수반될 때 이러한 영역에서의 시장화의 가속화를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윤자영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돌봄 서비스 영역에서 공공성이 강화되고 그다음에 노동시간 단축이 돼야 되고 그리고 최저임금을 상향하는 이러한 정책들이 결합하게 됐을 때 기본소득이 젠더 평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신 바도 있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본소득의 도입이 또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윤 극대화나 국가의 기술 관료적 합리성에 종속된 생산뿐만 아니라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조직되어 생산되는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 그리고 그 결과로 다양한 종류의 보살핌 활동들을 위한
효과적인 사회적 경제 서비스를 조직하기 위한 공동체의 노력에도 영향을 미쳐서 유용한 노동의 확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은 사실 기본소득의 도입과 기존 노동시장 정책의 개선을 통한 돌봄 서비스 확장, 이것이 병행해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역사적인 이제 경험을 보더라도 기본소득이 사회 서비스를 구축하지 않는다, 이런 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문진영, 김윤영 이 두 분이 이제 2015년에 한국사회복지학 저널에 게재한 논문의 내용인데요. 그 18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했고요. 1980년부터 2006년 전후, 그러니까 굉장히 긴 기간에 걸친 시계열 자료를 통해서 소득 보장과 사회 서비스 지출의 증가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자 간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본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의 원인과 결과, 그러한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무엇이 이제 선후 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가 발전했을 때 시간이 지나서 다른 하나도 발전하는지, 이것을 봤을 때 그것을 이제 그랜저 패널 분석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소득 보장과 사회 서비스는 교환 관계가 성립하는 대체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가 발전하면 다른 하나도 따라서 발전하는 상호 보완제 관계에 있다, 이런 것들이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4반세기에 걸친 자료를 통했다니 현금성 소득 보장이 는다고 해서 사회 서비스가 줄지 않았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이군요. 네, 그러니까 뭐 돈을 딱 놓고 100을 딱 놓고 100을 여기다 쓰면 여기 못 쓰지 않냐,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좀 굉장히 추상적이고 구름 위에 했던 그런 이제 그리고 어떤 생각이죠. 특정한 시점을 딱 딱 놓고만 딱 잘랐을 때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쭉 긴 기간을 보면 사실상 두 개는 함께 발전하거나 함께 축소되거나 이렇게 같이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두 개가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다. 이게 이제 어려운 말로 하는 거고요. 사실 뭐 좀 쉽게 생각하면 저는 쉽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기본소득을 지급했어. 그럼 돈이 생겼잖아요. 그럼 그걸 갖고 과일도 사 먹고, 그걸 갖고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그럼 뭔가 좀 생활이 나아질 것이고, 아무래도 범죄도 감소하고 사회 갈등도 줄어들고, 그렇죠. 좀 뭐 흔히 사회 통합도 늘어나고,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공공사회 서비스에 드는 그 비용이 줄어들잖아요. 네. 범죄도 줄고, 네. 뭐 병도 줄고, 이렇게 하면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 자체가 당연히 지급이 되면 공공사회 서비스가 오히려 더 풍부하게 더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맞습니다. 이것은 사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이렇다를 함께하고 계시는 슈퍼바이저님께서도 이제 언급하신 바가 있죠. 예전에 네. 이제 대선 국면에서 이러한 글을 쓰신 적이 있었는데, 벌써 몇 년 됐네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선별적 사회 수당이나 사회보험을 뭐 강화한다라든지 공공 서비스를 확충 뭐 이렇게 해서 기존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기본소득 도입보다 우선이라는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죠. 네. 그런데 물론 기본복지 강화에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기본소득인가 기본복지 강화인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러한 전선 자체가, 구도 자체가 매우 기만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예산 제약선을 전제를 하고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기존의 복지는 자연스럽게 구축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하나가 늘면 다른 하나가 준다, 이런 발상에 입각해 있다라는 것이고요. 앞서서 이제 문진영, 김윤영 그 두 분 연구자께서 연구하신 내용도 살펴봤지만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시계열적으로 하나가 늘면 다른 하나도 느는 이런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소득도 이제 현금급여라는 점에서 소득 보장의 일종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소득과 현물급여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현금 급여가 현물 급여를 구축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리적 측면에서건 이제 역사적으로 입증된 측면에서건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남는 문제는 이제 현금 급여 사이의 관계인 것 같은데요. 현금 급여인 기본소득을 도입했을 때 기존에 우리가 받고 있는 현금 급여인 사회수당 같은 것들이 이게 또 대체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이제 비아이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사회수당하고 기본소득이 현금인 것만 동일하지
사실 원리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기본소득은 우리 알다시피 공유부의 배당이고 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사회적 부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향유해야 될 지위를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렇죠. 사회 배당이죠. 당연히 심사도 없고 네. 필요에 의한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사회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권리에 근거한 거죠. 반면에 이제 사회수당은 심사도 하고 필요한 사람한테만 선별적으로 지급되는 거지 않습니까? 장애인 수당은 장애인한테 지급되는 거고 산후조리 수당은 산후조리하는 사람한테 지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공유부의 배당 원리하고 필요의 원리가 전혀 다르다는 거. 따라서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가 대립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하나는 보편적인 것이고 하나는 필요에 의한 것이니까 잘 네. 결합시키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기본소득도 있지만 장애인 수당도 있고 이 두 개가 함께 조화롭게 결합할 수 있는 구도는 충분히 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 만약에 이제 전면적인 기본소득 도입을 이제 하는데 이 기본소득의 액수가 너무 작아. 그러면 이제 선별적인 사회수당도 계속 존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사실 실제 상황에서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이제 청년 기본소득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네. 기본소득 도입 과정에 이제 저희가 특정 국면을 해서 특정 뭐 24세 이렇게 연령대 기본소득과 선별적 사회수당의 결합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예를 들어서 아동, 청년, 이제 노인층처럼 좀 급박한 경우의 경우 낮은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액수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사회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하지만 물론 기본소득의 대원칙에서 볼 때 이제 무조건성이 또 기본소득의 그 대원칙인데 특정 연령대에 한정된 이제 현금 이전이 기본소득이라기보다 일종의 사회수당이 아니냐는 반론도 청년 기본소득 가능해요. 기본소득이냐, 그렇죠. 청년 사회수당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그죠? 왜 기본소득에 네. 이름을 붙여야 되냐? 네. 한국은 근데 사회수당의 도입도 늦고 지급액도 낮은 이제 저부담, 저복지 국가이니까 선별적 사회수당을 강화하는 것이 낫지 굳이 연령대별 기본소득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청년 기본소득 같은 특정 연령대에 한정된 기본소득의 이제 단계적 도입 모델로서 고려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일자리 부족, 이제 노인 빈곤, 사회 재생산 위기 등 보편적인 상황에 대한 해법이기도 하다는 것이 저희 생각인데요. 네. 낮은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그 이상의 필요는 선별적 사회수당으로 해결하는 이제 이상향에 대안은 아니지만 이런 과도기적인 특정 국면을 지나는 시점에서 이런 모델도 고려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준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편주의에 입각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데 그 액수가 만약에 처음에 낮다고 했을 때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금액을 초과하는 액수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더 얹어주는 식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별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결합해서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보통 이제 영어로는 프로그레시브 유니버설리즘이라고 부르고요. 네. 멋있네요. 이름이. 네, 누진적 보편주의 또는 뭐 진보적 보편주의 네, 이렇게 옮길 프로그레시브라는 수가 뜻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이러한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본소득과 이제 사회 서비스는 트레이드 오프, 대체 관계가 아니고 보완 관계이다. 기본소득과 사회수당도 보완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